안녕하세요. 플런스릭입니다. 저번 1편에서는 이제 우리 차 수동 클러치 결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2편에서는 이 결함을 바탕으로 우리 차 수동을 어떻게 운전해야 될 것인가를 이 브이로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있는 현재 위치는 이제 영등포 쪽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르노 서부사업소까지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그 르노 서부사업소가 이제 양평동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경인고속도로 초입이라 이제 강서, 부천, 인천 방향 그리고 내부순환로에서 이렇게 올림픽 방향으로 양평동 사거리 이어졌거든요. 우측으로는 이제 강병문로, 이제 노들길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라 거기가 되게 목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이제 가는 데도 좀 편했는데 지금 출발부터 지금 시동을 꺼먹었거든요. 이제 가랑이 사이에 이제 짜프로가 있는데 저 배선을 자꾸 건들면 이제 영상이 꺼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신발도 원래 이제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발 구두가 원래 낡아가지고 이 새 신발을 신었더니 이 발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르노 서버 사업소가 이제 오래됐지만 이 가산 쪽으로 이제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금 영등포에서 이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토요일 같은 날 낮에 아다리 잘못 맞추면 막 1시간씩 걸려요. 차가 엄청 막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양이나 이제 이 뚝방길 쪽으로는 잘 안 다닙니다. 그럼 이제 르노 서부 사업소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클러치 밟고 기아 일단 넣고 방크를 저렇게 잡으면 부르르 떨리거든요. 저렇게 이제 부드럽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이제 훅가시를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차가 이렇게 방클러치를 잡아도 이게 차가 막 울컥대거든요. 딜레이도 좀 있어. 왜냐하면 이제 동력계통이 안 붙다 보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저 기아 변속하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이제 밑에 시점에서 뛰는 속도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뛰어도 안 됩니다. 저속도로 뛰시면 돼요.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리고 그럼 이제 울컥거리지 않거든요. 동호회 분 보시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기아 변속할 때 울컥거린다고 이제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뛰는 과정이 너무 빠르다든가 너무 늦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이제 밑에 시점이 너무 높아서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신정교거든요. 여기 토요일날 되면은 차가 막 엄청 많이 막히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우회전 도는데 차들이 이쪽에서 이제 직진 차선들이 여기서 쫙 물려 있거든요. 토요일 같은 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턴해서 이제 그 좌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합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신정교 쪽에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약간 좀 오르막길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오르막길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수동차 탈 때 여기 그냥 다 왕클러치였어요. 사이드 안 잡고 그냥 훅가시도 없이 왕클이었어요. 그냥 이런 구간들은 전부 아무리 차 막혀도 이제 뭐 가다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전했거든요. 지금 이제 사이드 3칸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2차 탈 때 중요한 게 이제 사이드 잡는 습관부터 기르셔야 돼. 예전에 현기 방식으로 하면은 이 차 운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기차 뭐 30년 타든 카레이서 뭐 10년 차든 수동 강사든 간에 2차 타면 거의 초짜백이 된다고 보시면 돼. 저도 2차 타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10수년을 운전했지만 제가 이제 97면허거든요. 98년부터 이제 구화방서부터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저도 구화방 뭐 매그너스, 518, 튜스카니, 구머니, 뭐 뉴코란도, 그랜저 엑스지 수동, 그리고 다마스 다 타보고요. 라보 이런 거, 포토도 다 타보고, 삼성차 포토도 타봤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뭐 올류모닝이라든지 스파크, 뭐 젠급 380까지 타봤어요. 제가 물론 뭐 보유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타봤는데도 이 차는 이제 그 길이 안 들여져요. 우리가 차에 맞춰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제 현기차 방식으로 이제 운전했다가는 주행 중 시동을 꺼먹다든가 방클러치를 심하게 써서 다음날 이제 디스크 산발이 때문에 이제 입고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그 사이드 브레이크 장력 조절 편이 있거든요. 이 수동차 타신 분들은 지금 뭐 9칸, 10칸 많이 좀 연식에 비해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장력 조절을 꼭 하세요. 5칸으로 이제 맞춰 놓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로에 따라 이제 2칸, 3칸, 4칸 이렇게 맞춰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건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 차가 이제 낮은 경사로에서도 이게 방클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르노차 타는 그 유럽 그 유튜버가 이제 찍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운전하는 걸 보니까 그 아까 언덕배기가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m 간격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계속 잡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거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잡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도 이게 잡는 거 보면은 좀 우리랑 좀 약간 스타일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전 수동차 탈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1년에 저는 한 5번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림동 난곡이나 뭐 정릉, 금호동 사거리, 행당동 이런 남산 1호 터널, 뭐 평창동 같은데 이런 데에는 마을버스가 이제 가다 서다 이제 반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곳 아니면은 뭐 예전 차 탈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은 적이 없었어요. 별로. 저 우측 언덕 구간 보면 저희가 구로 1동 가는 사거리 방향이거든요. 저기서 그때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엄청 밀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기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한 10번도 넘게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식은땀도 엄청 흘리고 막 애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차만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또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차가 이제 자유 간격이 이제 불량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클러치 3종 세트를 보면은 거기 이제 처음에 플라이 휠, 클러치 디스크, 이제 압력판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붙고 완전히 떨어져야 이제 동력이 잘 전달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그 릴리스 베어링이 이제 다이아 프랩 쪽을 이렇게 눌러서 이 클러치의 디스크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동력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 간격이 짧아도 차단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이 차는. 근데 클러치 페달을 띄게 되면 이 릴리스 베어링이 다이아 프레임 쪽에 이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차는 그게 짧다 보니까 다이아 프레임 쪽에 이렇게 붙어버려. 그래서 이제 클러치 압력판 쪽에 이제 충격을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력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이 클러치 시스템이 이제 브레이크랑 이제 똑같거든요. 브레이크는 이제 밟아야 디스크 로터가 이제 돌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캘리퍼가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밀어서 압착을 시켜서 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클러치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는 밟아야 제동이 되고 클러치 디스크는 이제 뛰어야 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그 디스크 로터를 눌렀거든요. 그 눌렀으면은 뛰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브레이크 패드가 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클러치 디스크가. 이 브레이크 시스템도 이 자유 간격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은 살짝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속 주행하는 상황에서 살짝만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제동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이제 돌든가 이제 뒤집어 까지거든요.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 간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4단에서 3단 이제 힐앤토를 구사해 봤거든요. 저도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공도에서 살짝 연습을 하거든요. 저 상황에서 이제 2단으로 시프트 다운 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립 놓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요. 이 상황에서도 이제 엑셀링을 하면서 엔진 회전수를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기아 1단 넣고 이렇게 훅 가시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기아 2단 넣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중립을 놓습니다. 여기서 1단을 넣게 되면은 차가 또 울컥되면서 이 차간 거리가 이제 유지가 잘 안 돼. 차라리 중립 놓고 이렇게 가면은 흘러가거든요, 차가.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로 이렇게 살짝 제동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차를 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좀 반클러치를 약간 좀 썼거든요. 이제 반클러치라는 게 쓰지 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운전하면서 반클러치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반클러치를 쓰는 게 맞고 정확한 표현은 이제 반클러치를 심하게 쓰지 마라.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약간 반클러치를 좀 심하게 썼거든요.
여기가 이제 서부간선로에서 이제 바깥하는 이제 그 광명 쪽 뚝방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내리막길이 급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립 놓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 급경사 같은 데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가지만 이런 데는 이렇게 중립 놓고 브레이크를 이제 살짝 밟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저렇게 가다가 이제 갑자기 차가 출발하게 되면 이제 그 기아를 1단으로 들지 2단으로 들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엑셀링을 해줘가지고 RPM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 기아를 1단으로 넣을 때도 있고요. 2단으로 해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중립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제 리드미컬하잖아요. 중립 놓고 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 차 SM7 L38 수동은 이 클러치 계통이 결함입니다. 이게 100% 결함이에요. 이거는 뭐 르노 명장이 오든 르노 사장이 오든 간에 이건 제가 100%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차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 결함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리콜도 한번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안 가본 카샵이 없고 안 가본 사업소가 없고 안 가본 수동 미션십이 없었어요. 이거 차 사고 6개월 동안. 근데 전부 다 이게 모른다고 하더라고. 어떤 데는 이제 뭐 산발이 다 됐다고 이제 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비사분들이 오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클러치 페달이 워낙에 높고 동력 시점이 제대로 안 붙다 보니까 이게 클러치 디스크가 이제 마모로 이제 판단하는 이제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2009년식부터 12년식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판매 대수도 한 100대 미만 레어템이거든요. 이게 희귀 차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차가 아까 자유간격이 짧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짧게 되면은 이제 동력 계통이 안 붙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훅가시를 줘야 되거든요. 엔진의 힘으로 지금 어거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게 엔진에도 데미지가 가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과열도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래서 이제 등판 능력이나 이제 이런 연료 소비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토라는 게 이제 정차된 구간에서 이제 브레이크만 띄면은 차가 슬슬 굴러가거든요. 이제 그걸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엑셀링을 안 하고 이제 클리핑을 했었어요. 방클로만. 근데 이 차는 안 돼요. 클리핑이. 그래서 이제 훅가시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시내발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차가 이제 연료 소비가 많아. 이제 국도 이제 60km, 80km 구간에서는 이게 경차보다 연비가 좋거든요. 제가 경차를 타봐서 아는데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발이 주행하면 이 연비가 떨어져. 왜냐하면 동력 계통이 안 붙다 보니까 엔진의 힘으로 괜히 엑셀링을 해야 되거든요. 훅가시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연료 소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발이 주행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료 소비가 많아집니다, 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당부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동호회 보면 이제 전자식 스로틀 바디 때문에 반박자 느리다. 뭐 기어비가 낮다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전자식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케이블 방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수동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최소한 만큼은 저기 클러치 페달 쪽을 이 케이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케이블 방식들은 그 우리 차 같은 경우 이제 그 유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유체의 압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타입들이 이 반클러치가 불분명해. 그리고 클러치 페달이 높아요. 스파크 같은 경우도 유압식으로 가면서부터 약간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압식들이 이 작동 간극이 뭔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케이블 방식들 보면 안에 그 릴리스 포크가 들어가거든요. 레버 같은 거. 이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 다이아프램 쪽을 이렇게 눌렀다 띄웠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요. 방클이. 그리고 이제 자유간극도 좀 높고 약간 높아야 좀 편하거든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차들이 유압식으로 가면서 다 버려놨습니다. 차를. 그래서 예전에 케이블 방식들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케이블 방식들도 그게 이제 케이블 방식들이 이제 이게 레버가 이제 지렛대 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미션에 약간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러치 페달을 빨리 띄게 되면 이 케이블 방식들은 이제 막 그 클러치 디스크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워낙 이제 동력이 붙고 떨어지는 시점이 되게 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케이블 방식들은 이게 클러치 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유압식은 이제 브레이크 액이 들어가잖아요.
유체 방식들은 이제 그 클러치 페달을 놓고 뛰는 과정에서 이제 케이블 방식보다는 이제 유체 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미션 쪽이 약간 충격이 좀 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르노 서부 사업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데가 이제 르노 서부 사업소거든요. 제조사들이 이제 수동 변속기도 이제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신경 써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